What's up everyone?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든 공부하는 공간, 이런 환경은 우리 학습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셋업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보통 저는 공부를 할 때는 요즘도 공부하고 옛날에도 공부했고 맨날 공부해요. 우리 학생들도 여기서 공부 효과가 좋은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하면, 일단 책상 주변에 컴퓨터, 컴퓨터는 단어를 찾는 용어로 쓰는 학생도 있지만, 일단 컴퓨터에 와이파이, 핸드폰 이런 거, 특히 핸드폰 같은 건 모두 다 비행기 모드로 해놓습니다. 비행기 모드로 하면은 잠자는 모드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핸드폰이 잠깐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That's the best. 그리고 일단 문제지를 풀던, 책을 읽던, 뭐를 하든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이런 방해가 될 수 있는 기계들은 일단 2시간, 3시간 정도 내가 몰아칠 때는 일단 꺼놓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이건 취향과 어떤 선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조명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딱 그냥 스탠드 하나만 나한테 딱 켜질 수 있는 환경에서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좀 깜깜한 데서 좀 이렇게 딱 나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데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변이 다 환한 데서, 너무 깜깜하면 잠이 오니까 환한 데서 공부를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어느 스타일에서 공부를 더 많이 했다는, 집중력이 어느 환경에서 내가 더 적응이 높은지, 내가 더 편안해 하는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학교나 라이브러리나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데서 공부가 되는 과목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집에 내 책상에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가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나 말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비슷하게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조용하고 이런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타자를 쳐야 되고 인터넷을 찾아야 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런 환경이면은 조용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공부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티어리는 누구나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할 때는 운동장에 가야지 운동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이러면은 짐에 가야지 웨이트가 잘 들어지지, 집에서 맨손 체조하고 연락 8, 900펴기 턱걸이 해봤자 미스터 코리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실제로 벌시리처럼 국가대표처럼 운동을 할 거면은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야지. 거기가 장비도 많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왠지 기분이 내가 그런 레벨인 것 같아서 뭔가가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것처럼 학교가 우리한테는 그런 환경이다 라는 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백색 소음이라는 거는, 소음은 소음인데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소음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기 소리 같은 거, 칙 하는 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청소기 소리도 우리는 백색 소음에 해당이 되고 있어. 깐난 애기들을 재울 때도 엄마 뱃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우웅 하는 좀 소리를 많이 듣고 커서 애기들도 오히려 그런 낮은 톤의 치 하는 소음이 있으면 잠을 잘 잔다는 소리도 들어봤겠죠. 우리 학생들도 웬만한 너무 조용하면은 연필 하나 떨어뜨리는 소리, 키보드 하나 누르는 소리까지도 짜증이 나고 집중력을 디스트랙트 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백색 소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래를 들으면 너무 가사가 나와버리면 그 멜로디에 그냥 너무 꽂히니까, 그러면은 내가 읽는 걸 계속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되면은 you have to give up. That's not the best way. 그런데 백색 소음이라는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화이트 노이즈를 치면은 열나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한번 깔아놓고 그거를 귀에다 꽂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이런 화이트 노이즈에 또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마 카페나 커피숍 같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 50에서 70 정도의 데시벨에 속하는 노이즈가 꾸준히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는 데서 공부를 하면 집중이 돼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커피 마시는 커피숍은 커피 먹고 수다 떠는 데지, 거기서 널브러 놓고서 공부를 하기에는 일단 너무 공간이 오픈돼 있고, everybody sees me. I don't like that. I want to be excluded. I want to be just me alone. Focus on my work.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니까. 그래서 카페에 있는 소음도 화이트 노이즈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도 사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데스크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데스크는 일단 방에서의 데스크의 모양을 저는 신경을 쓰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책상과 컴퓨터가 어쨌든 들어오는 문에서 내가 하는 컴퓨터 스크린이 벽 쪽을 향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 컴퓨터와 내 책을 다 보지 않는 반대 방향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방과 같이 이렇게 등을 쥐고 내가 앞을 보고 공부를 하는 거고, 문은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서 들어오면은 내 컴퓨터의 뒷면이 보이고 내 얼굴이 보이겠지. 내가 이렇게 돌아앉아서 공부를 이쪽을 보고서 하고 있는, 그러면은 엄마가 방문 들어올 때 내가 컴퓨터로 뭘 보고 있는지, 나 뜨거운 걸 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들통이 날 테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책상을 오픈 저쪽으로 붙이고 바로 들어오면 뭐가 보이는지를 아마 원하시겠지만 그럼 문 잠금 되잖아 그러면. 근데 또 잠그면 또 우리 아빠 엄마가 싫어해. 그런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것은 내가 벽을 등지고 반대편을 보고 앉아서 문 쪽을 보고 앉아서 공부를 할 때 훨씬 생산적으로 일을 많이 처리한다는 것이니까 한번 책상 위치 한번 바꿔보고 공부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책상 위의 셋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될 수 있으면 저는 you have to organize it. 사람마다 이 organize 한다는 기준이 달라요. 누구는 막 이렇게 막 쓰레기더미처럼 쌓아놓고 I know where everything is. 그래서 나는 나름 정리가 됐다. 씨 건드리지 마.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일단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관련된 작품만이 아니면은 대충 깨끗하게 하고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야지 집중력이 올라가니까. 그래도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내야 되잖아. 학원 건물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만든다고 하니까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만들고 오늘 나머지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오, 크리스마스 트리 좀 크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고. 근데 학원 건물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고 뭐? 학원 근처에 있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요게 밤이 되면 조명이 훨씬 이쁜데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그 침대에서 자빠져서 누워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 뭐 거실에 소파에서 앉아서 뭐 책을 본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 무조건 책상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은 최대한 내가 오래 앉아서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편안한 복장이어야 됩니다. 체육복을 입든 잠옷을 입든 솔직히 뭐 선호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정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바지도 솔직히 좀 불편한 것 같고 뭐 꽉 끼는 옷 이런 거 뭐 갈아입어야 되고 덥고 춥고 이런 게 그냥 무조건 컴포터블한 거. 그런데 자리는 컴포터블하면 안 됩니다. 자리는 책상이어야 됩니다. 일하는 자리여야 되고. 자, 마지막 7번째는 문제를 풀고 이런 거 할 때 솔직히 저는 여러 명과 같이 이렇게 뭐 아까 말했듯이 카페에 앉아서 한 3명이서 같이 뭐 으쌰으쌰 해보자. 뭐 너는 수학을 풀어라. 나는 영어 공부를 할게. 솔직히 선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부는 솔직히 내 건 나만 해야 되니까는 그냥 조용한 방에서 나 혼자. 그리고 옆에 주변에 뭐 카페 같은 데서 한다고 해도 도서관 같은 데서 남들이 있다고 해도 일단 나는 내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연락 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뭐 야 너 커피 한잔 안 할래? 화장실 안 갈래? 뭐 너 배고프지 않냐? 야 뭐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갑자기 노래방 가자 이러는 완전 한심한 새끼들. 너무 싫어. 그냥 일단 내가 탄력을 받고 모멘텀을 타고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쭉 나가야 됩니다. 진도가. 알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시동 걸기가 힘든 거지 한번 걸렸을 때 쫙쫙 가야 되니까는 주로 저는 일을 많이 처리할 계시면 주로 혼자 하는 편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이런 주변 환경이나 뭐 셋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닐 거고 뭐 이게 지금 뭐 앤디 선생이 말하는 거랑 나랑 거의 다 매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왔던 것도 아닐 테지만 적어도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통하고 스타일에 맞췄던 것들만 제가 모아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라서 몇 개나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그리고 수정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한번 시도를 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인데 공부할 게 남아있으면 조금 캐치업 하시고요. 가족들하고 좀 친구들하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따뜻하게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가 되면 더 많은 알찬 비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갑니다. 오, 크리스마스!